위원장님도 지금 화재 때문에 없고 전부 바이스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 진화 위원장님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진화 위원. 김광동 위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되셨어요. 지금 김광동 진화위원장이 부임하신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진화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다는데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일부 일부 발언에 대해서 지금 매체에서는 걱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좀 동의. 아까 진화위원장 인사 말씀하실 때 앞으로 묻혀진 역사적 사실이 올바르게 조명되고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 진화위원장님은 묻혀진 사실이 아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 그걸 왜곡하고 이런 발언들을 하고 계세요. 지난 1월 29일 날 MBC하고 인터뷰하신 적 있죠? MBC 스트레이트에 인터뷰했었죠. 거기서 5.18에 대해서 북한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시 저에 대한 질문은 그러니까 이런 발언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러니까 북한군이 아니고 제가 방금 북한이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거는 PPT 한번 봐보세요. PPT. 제가 몇십 년 동안 그건 부인해 왔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제기했지만 대한민국과 관련된 각종 사건이나 주요 북한 행사에 북한이나 무슨 의미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인터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자료나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지난 70년 역사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는 대한민국과 70년 관련해서 역사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의도대로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개입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자료들이?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 자료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북한 군의 개입이 근데 북한이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우리 지금 5.18, 한국에서 광주 5.18 진화 위원장님, 광주 5.18 역사적으로 검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검증이 됐고 일부 검증됐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검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검증됐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몇 년도에 제정됐어요?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김영삼 정부 1997년 5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5.18의 기록물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 몇 년도 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진화 위원장님 그 정도를 모르세요? 2011년에 이영석 의원님 진실화해위원회는 5.18에 관한 업무를 소관 업무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18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대신 과거에 묻혔던 역사들을 찾는 게 진화이죠. 그러죠? 맞습니다. 유네스코에도 지금 역사 기록물이 등재돼 있습니다. 5.18의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사유를 보면 이 등재 사유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를 지속적으로 해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등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하세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그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고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라고 평가해 왔었습니다. 북한군. 북한군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고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북한군이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에서 자꾸 북한이나 북한군 이렇게 색깔을 덧칠하려고 하는지 이거 참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정하세요? 북한이 개입됐냐 안 됐냐 여부를 묻는 것은 자, 부적절. CNN 자료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세요. 예. CIA 1급 비밀 문건이 지금 이제 공개돼 있습니다. 여기에 명백하게 북한의 개입이나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 이게 지금 CIA의 1급 비밀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이 문건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네. 5.18 헬기 사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언론에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2018년 민주화 운동 5.18에 대한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렸어요. 2018년 2023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YTN 인터뷰 하셨죠? 인터뷰했습니다. 네. 거기서 5.18 헬기 사격과 관련돼서 사법부 판단이 다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하셨죠.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자, 사법부 판단은 헬기 사격이 읽어보세요. 이렇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검증하는 사법부 판단이 아니었고 관련된 사안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과정에 있다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자, 위원장님, 5.18 헬기 사격과 관련돼서는 우리 사법부가 3번에 걸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사법부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18 헬기 사격 규명 법원 판결입니다. 형사 1심 재판부가 1번, 민사 1, 2심 재판부에서 2번, 전두환 관련 재판에서 이미 사법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광주 전일빌딩, 과거의 전일빌딩, 지금 245 빌딩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는 그 5.18 왜곡 처벌법이 잘못되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그동안 수십 년간 5.18에 대해서 왜곡 폄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부득불 만들어낸 그런 법률입니다. 근데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특정 사실이나 특정 견해를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였고 거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충분히 답변하셨어요, 위원장.